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0.21% 하락을 하면서 4,135포인트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이날 장중에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장 막판에 이렇게 기관의 매도가 소폭 늘어나면서 결국은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214억을 매수했죠. 기관이 3,375억을 매도, 개인이 101억을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어제 이어가지고 이틀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 어제가 0.27% 하락, 오늘이 0.21% 하락. 이틀 연속 하락을 했지만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를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미국 연준에서 FOMC 회의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자, FOMC 회의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4시에 금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자체보다는 중장기 금리를 전망하는 여기서 이제 점도표라 그래요. 이 점도표라는 것은 금리 예정표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 점도표는 이 연준이 매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 지표인데 연준 위원 18명이 이렇게 FOMC 들어가기 전에 각자 생각하는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또 인상폭을 취합한 이것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말이에요. 기준금리를 0.25% 인하 이것을 기정사실로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경우 시장이 해석에 하는데 또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증시 방향성 부재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도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 SK스퀘어 이런 세 종목이 올랐고 나머지 삼성전자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현대중공업, 기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KB금융,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무려 3.71%나 이렇게 강세를 보였죠. 야,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들이 오늘 반도체 쪽에 집중 매수를 했어요. 특히 또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3,200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죠. 정확하게 3,214억이네요. 자, 이 중에서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전기전자 쪽에 무려 6,143억을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자, 기관은 오늘 3,375억을 매도했는데 이렇게 반도체, 전기전자에서 1,000억을 매도했죠. 개인은 오늘 이렇게 매도 금액은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100억 했는데 전기전자에서 무려 5천억씩이나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이닉스 쪽에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개인의 매도가 이렇게 하이닉스 쪽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를 한번 봅시다. 자, 하이닉스 쪽에 지금 오늘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냐? 금액상으로 보면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무려 7,918억씩이나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이 7,940억씩이나 매도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이닉스 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들어왔나? 자, 하이닉스가 말이에요. 이 자사주를 활용해 가지고 이 미국 증시 여기에다가 이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결국은 시장을 들썩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상장에 따른 패시브 펀드 자금 유입에 대한 또 기대감 이것이 주식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 한국 거래소로부터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자기 주식을 활용한 미국 증시에서 이게 상장, 이거
것을 또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상황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하이닉스는 말이에요. 자사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ADR이라는 것은 미국 예탁증권이에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발행하는 방안은 꾸준히 시장에서 거론돼 왔어요. 지난달 메리츠 증권에서 내놓은 재평가 여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이렇게 미국에서 증시 상장 여기에 대해서 거론이 됐는데 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공시를 통해 가지고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하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추진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이닉스 주가가 오늘 급등을 했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무려 7,910억씩이나 들어왔다. 그렇지만 실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시간을 봐야 되겠지만은 회사 측에서는 스터디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기대감만 여기에 있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더해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증권사라든가 글로벌 증권사, 국내 증권사 굉장히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보면은 AI 그러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D램 요거에 대한 또 공급 부족 상황이 시장의 예상보다도 심각하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2025년 지금 현재가 4분기죠. 이 4분기에 현재 고객사들이 이 D램에 대해서 충족률이 6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구가 100이면은 60%밖에 공급을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특히 서버 D램의 수요 충족률은 4분기에 5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00개를 요구하면은 50개 미만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D램 시장은 전례 없는 공급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이면 2026년도죠. 자, 2026년도 이 D램 생산 능력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7.7% 정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이 라인을 증설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범용 D램 공급 부족 해소에는 역부족일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6년도 D램 공급 증가율은 이 수요의 소위 말해서 절반, 2분의 1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결국은 공급 부족과 그리고 가파른 가격 상승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쇼티지가 나는 거죠. 여기에서 D램 부족 예상이 이것이 역대급 대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처럼 D램 공급이 계속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그러면은 바로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서 이 AI 이 생태계가 지금 뭐 처음에는 엔비디아였었죠. 그다음에 이제 구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거기에다가 또 메타, AMD 뭐 이렇게 다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 HBM 탑재량 이것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50%가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이 D램을 공급하는 데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이 수요는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HBM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를 시작을 해 가지고 구글 이게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그러면은 바로 GPU죠. 거기에다가 이제 구글에다가 뭐 TPU, 거기에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MD 막 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된 이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또 거기에다가 AI 이 추론이라는 건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이 추론 확대로 인해 가지고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이 AI 응용 서비스 확산이 되면서 서버 데이터 처리량 증가에 따라서 또 서버의 D램 이 서버에 들어가는 D램, 자 이것도 또 동시에 급증을 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 AI 칩을 만드는 이런 데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AI 추론 회사 이런 데는 서버 D램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서버에 또 D램이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해서 HBM하고 서버 D램 둘 다 지금 여기에서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 이런 그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D램 공급 부족 상황에서 제일 수혜주가 누구예요?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소위 말해서 이 D램 합산 시장 점유율 75% 정도 이것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현재 HBM 고대역폭 메모리죠. 이거의 그 합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산 그 시장 점유율은 85%. 그런데 이것을 상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여기서 자료에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1C D램 그리고 또 4nm 뭐 나노메타 뭐 이렇게 되겠죠. 로직 다이를 적용해 가지고 이 HBM4 요거를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점을 소위 말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속도에 대한 강점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포함해 가지고 빅테크 기업들의 HBM4에 대한 또 품질 승인을 하고 나가게 되면은 기업 가치 할증의 결정적인 소위 말해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 변곡점이 되면은 뭐 이게 뭐 주가가 이게 폭등하는 이런 그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가 2025년도 내년에 이제 2026년도죠. 2026년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모두 다 지금 여기서 그 실적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넘어서 또 주가 역시 계속 그 급등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지금 뭐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에서 HBM4 여기 소위 말해서 속도에서 HBM4 속도에서 뭐 어디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이것이 결국은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이게서 그 뭐 구글이라든가 뭐 이런 거 바로 AI 업체들에 대해서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다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증시를 상장할 수 있는 상장 가능성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호재거리 결국은 뭐 두 종목 다 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지금 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삼성전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뭐 100%예요. 지금 100% 지금 수익을 나신 분도 있고 없는 분들은 여기에서 9만 8천 원, 9만 5천 원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뭐 11만 원 지금 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너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막 그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올라가다가 차라리 저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더라도 좀 조정이 왔을 때 매수해야지. 여기에서 매수했다가 괜히 조정이 오면은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좀 그 마음속으로 아픈 그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좀 주춤했었죠.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이게 풀리면서 오늘 또 여기에서 미국의 이게 상장에 대한 또 기대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을 넘어서 64만 6천 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는 뭐 80만 원까지 지금 가지고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단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없는 분들은 55만 원 이하에서 무조건 매수를 해라.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그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 괜히 아무 때고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보면은 뭐 실제로 이렇게 그 뭐 11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또 10만 원 이상에 매수하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 조급함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포모 증후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뭐 6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제 방송을 무료 방송을 또 유튜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은 이렇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저점 매수 또 이렇게 고점 매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금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면서 한 5천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투자금으로 매달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세요. 여기 보면 11월 달에 1,300만 원 수익 내셨죠. 그리고 또 여기 10월 달에 990만 원 수익을 내셨어요. 그리고 9월 달에 1,160만 원. 그리고 8월 달에는 1,300만 원. 그리고 여기 7월 달에는 1,300만 원. 근데 제 방송을 무려 14년이나 꾸준히 듣고 이렇게 매매하면서 본인 업을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분뿐만 아니라 또 뭐 이렇게 방송에 오시면은 채팅창에 보면은 1,000만 원 이상 수익 내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만 원은 수익 내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 하나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대박 낼 수 있는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JLK 같은 경우에 9,600만 원어치 매수해가지고 2억 4,300이에요. 252%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해서 1억 2,600을 매수해가지고 6억 1,900이에요. 수익금이 488%입니다.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500%막 수익 낼 수 있게끔 제가 그런 종목도 추천해드립니다. 요거는 577%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또 꾸준히 매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이렇게 종목도 제가 또 매매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거의 뭐 100%죠, 뭐 여기에서 100%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지금 장중에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 중 또 이렇게 보면은 3빌리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매수했어요. 6,000원에. 6,000원 해가지고 뭐 거의 2만 원이죠. 그죠? 3배 왔어요. 638.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추천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다른 것보다도 뭐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처음에 추천했던 데가 바로 6,000원대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중간에서 매도했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도 또 제가 매수해라 이러는데 지금 보면은 뭐 무려 53,800원까지 지금 올라온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박 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요것도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추천해서 지금 1차 매수 여기에서 내려왔으면 2차 매수. 그럼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14,500원을 넘어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전기도 완전 대박이에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추천했었어요. 여기서 추천했는데 지금 이만큼 올라왔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런 눌림목에서 매수하게끔 제가 소위 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을 추천하고 그리고 또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삼성전기는 원래 여기서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야, 이렇게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때가 뭐 약 한 12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2배 이상 올라왔죠. 그죠? 24만 원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장중에 리딩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말이에요. 요 종목 지금 보면 강원랜드라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강원랜드가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이렇게 강원랜드 그럼 모르시는 분들 하나도 없죠. 그죠? 이렇게 지금 요거는 제가 항상 그 추천을 할 때 첫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21선이 우상향. 21선이 여기 쭉 올라갔다가 21선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 눌림목에 살아.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눌러줬어요.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거는 CCI9이 과매도 구간. 뭐 아직까지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이게 나올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과매도에 막 들어올라 그러면서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런 종목은 매수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종목을 매수할 때는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예요. 그리고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밀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투자금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 낼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원랜드 이렇게 올라가다가 눌림목에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재무 상태라든가 또 이런 거 보죠. 자, 뭐 강원랜드 그러면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죠. 카지노 하는 회사, 그죠? 이게 그 강원도 정선에서 소위 말해서 탄광촌에 거기에 대한 또 탄광 폐쇄 이후에 이 카지노 이 회사를 여기에다 설립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PBR, PER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라이스 북 밸류 레시오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94니까 상당히 저평가죠, 그죠? 그다음에 PE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보면은 8.43 이게 낮죠. 저평가예요. 그래서 뭐 그런데 우리가 이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이 장기로 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 추세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추세 매매. 이 장기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그냥 장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가져가는 거고, 추세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에 사서 주가가 올라오면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을 내고 나오면서 이게서 뭐 투자금 한 3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한 달에 꾸준하게 한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래서 매매 횟수는 한 5번 정도에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한다 보시면 돼. 그리고 아무리 못 벌어도 이런 방법을 하면은 3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매매 기법이에요. 자, 뭐 카지노 회사 뭐 누구나 다 안다 그랬죠. 아마 강원랜드 안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강원랜드 이게 리조트 목적이고 카지노 리조트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자, 매출이 강원랜드가 1조 4,810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600억 정도. 그리고 쭉 보면은 뭐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17%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자본 수익률이 뭐 보면은 7.6%, 영업이익률은 17.278. 그리고 또 주가 순자산 비율. 이거는 PBR.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17,770원이 현재 주가예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BPS라고 있어요. Book Value Per Share. 한 주당 자산 가치 19,553. 19,553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주니까 0.92, 3보다 훨씬 작죠. 그러니까 저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PER, 주가 수익 비율, Price Earning Ratio. 요거는 17,770원인데 요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안주당 벌어들이는 돈 1,407원 이렇게 나눠주니까 12.79 이렇게 나옵니다. 뭐 10보다는 조금 좀 크네요. 자, 이렇게 이제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뭐라 그랬죠? 실전 매매라 그랬어요. 실전 매매. 자, 실전 매매는 일단은 뭐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셋으로 나눠요. 자금을. 1차에 40%, 4, 3, 12, 1,200만 원. 그 다음에 2차에 30%, 3, 3은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에 30%, 3, 3은 900만 원. 이렇게 나눠놔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매수 1,200만 원을 샀어요. 사자마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는 경우에 전략. 올라오면은 이게서 1,200만 원만 사고 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오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근데 막상 1,200만 원을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1,800만 원이 남아있네. 그죠? 야,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서 또 이 초보자나 이게 하수들 한 번에 다 사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항상 그 분할 매수해야지 한 번에 다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차 매수한 후에 방금은 올라갔지만 내려오는 경우에 전략은 어떻게 이게 세워야 되느냐? 자, 1차 매수한 후에
올라가지 않고 내려와요. 마이너스 5%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2차 매수하는 거 2차. 자, 여기서 2차 매수를 900만 했어요. 2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900만 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도 걱정이 없는 것이 2차, 3차 이런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가 안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돈이 있으니까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다 보면 주가가 쭉 땡겨 올립니다. 이렇게 땡겨 올릴 확률이 85%예요. 이렇게 오면은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량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15%는 뭐냐? 이거는 내려갈 확률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갈 확률.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15%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3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다. 이때는 손절을 하고 나오세요. 괜히 이거 버텼다가는 저 바닥에다가 던지는 그러한 그 사태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리적인 안정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주가가 쭉 내려왔다 바닥 치고 올라가다 눌러줄 때 사요. 그리고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예요.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하고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하고 여기에서 위험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 철저하고 심리적인 안정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 말이에요. 자기가 투자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금액에 따라 틀려지지만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투자와 매매를 병행해야 됩니다. 투자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저평가주를 사가지고 3배, 5배, 10배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골라서 이거는 소위 말해서 장기로 묻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라는 것은 한 5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꾸준하게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 무료 방송에 오시면은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 이거를 전수를 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 하시고 그리고 또 저평가 우량주 투자할 종목도 계속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양손에 다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이런 종목군들 말이에요. 특히 삼성전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그래도 이렇게 내년 2025년도 이렇게 반도체 호황에 대한 또 이렇게 수혜 그리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특히 지금 메모리 대란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특히 D램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하다. 역대급 AI 메모리 대란이 여기에서 내년에 예상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종목은 꼭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매수하지 말고 제가 매수 포인트 정확하게 잡아줄 테니까 무료 방송에 무조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